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챌린지 리그 세 번째 경기죠. 불나방과 원더우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나방은 11경기에서 7승 4패, 원더우먼은 9경기에서 4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은 아직 만난 적이 없죠.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불나방은 아나콘다를 상대로 승리를, 원더우먼은 개벤저스 상대로 패를 한 상황입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현영민 감독 1승 8패입니다. 8연패 끝에 드디어 첫 승을 거뒀죠. 하석주 감독 1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양팀 감독 다 승률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불나방은 21골에 12실점, 원더우먼은 19골에 21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양팀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박선영 선수 6골 1어시, 홍수아 3골 1어시, 송은영 2골 2어시, 박가령 선수 1골 1어시를 기록 중입니다. 하차한 선수들의 골과 어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더우먼입니다. 김희정 선수 4어시, 키썸 선수 2골 1어시, 김가영 2골, 홍자 1골 1어시 기록 중입니다. 역시 하차한 선수들의 골과 어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석주 감독의 원더우먼 투투 전술입니다. 요니피 키퍼, 키썸 희정이 수비에, 홍자 가영이 투톱에 나섭니다. 에이미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영민 감독의 불나방도 투투 전술입니다. 안혜경 키퍼, 박선영, 송은영 수비 듀오, 그리고 투톱에는 홍수와 강소연 선수가 나섭니다. 강소연 선수가 공격수 자리에 선발 출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박가령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원더우먼이 이 포지션일 때 찬스가 더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이미 선수가 수비 자리로 가고 키썸 선수가 올라가서 키썸 가용 투톱을 이룹니다. 이 장면에서 전반전 특히 기회가 좀 났던 것 같은데요. 이 전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하석주 감독은 점수차가 벌어지자 후반전에는 좀 더 공격적인 전술을 꺼내듭니다. 원쓰리 희정 선수가 최후 수비에, 그리고 키썸 홍자 가영이 3톱을 이루는 전술이었습니다. 현영민 감독은 안혜경 키퍼와 박선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4명의 선수를 고르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해줬고요. 조금 더 풋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히 수아, 소연, 가령 선수 3인 공격수의 로테이션, 저마다의 특징이 뚜렷하고 고른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운영을 했던 현영민 감독이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불나방이 원더우먼을 4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2승째를, 원더우먼은 2패째를 기록하게 됐네요. 득점자입니다. 강소연 선수 1골, 박선영 선수가 1골을 기록했고요. 요니피 선수, 키썸 선수가 각각 자책골을 기록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16개 대 8개, 2배 차이가 났고요. 유효슛도 6개, 2개, 3배 차이가 났네요. 불나방이 확실히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원더우먼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공격력이었습니다. 찬스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결정적 찬스들에서 골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죠. 패스 지표도 보겠습니다. 시도나 성공 면에서 원더우먼이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석주 감독이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많이 시도를 했죠. 정확도 면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세트피스 숫자에서는 24개, 18개로 불나방이 좀 더 앞섰네요. 드리블 돌파는 김가영 선수를 중심으로 원더우먼이 많았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 지표가 비슷한 수치입니다. 사실 원더우먼 입장에서는 수비 지표가 비슷하면 안 되죠.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더 막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책골도 2골이 나왔기 때문에 자멸했던 측면도 있었죠. 세이브는 양팀 키퍼 다 3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파울과 프리킥도 하나씩이 있었네요. 양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불나방의 평점입니다. 주장 박선영 선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선영 선수, 이날 경기에서도 참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골 1어시, 공격 포인트 2개 기록했고요.
자, 불나방이 참 강해졌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 박선영 선수가 있습니다. 수비로 배치되면서 오히려 더 경기 운영이 안정적으로 됐죠, 불나방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킥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대로 보여줬던 경기였고요. 사실상 3골에 관여했던 경기였습니다. 어시스트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선취골 장면이었죠. 박선영 선수의 킥인 강소연 선수에게 연결이 되었죠. 희정, 키썸 선수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서로 충돌을 했죠. 건드리지 못하고 소연 선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한번 쳐놓고 멋진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2대0 상황 자책골도 유도했죠. 박선영 선수의 킥인이었는데요. 직접 붙였습니다. 요니피 선수가 두 손으로 쳐내기 시도를 했지만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자, 박선영 선수의 킥도 워낙 좋기도 했지만 사실 킥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무효인데 요니피 키퍼가 건드려 준 것이 오히려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도 기록을 합니다. 팀의 4번째 골이었죠. 김가영 선수의 핸드볼이 있었고요. 박선영 선수가 하프라인 밑에서 프리킥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슈팅 겸 롱패스였던 것 같아요. 소연 선수를 향해서 날아갔거든요. 강소연 선수가 또 점프도 해줍니다. 그리고 키퍼 원바운드도 일어나죠. 그래서 골이 됐는데요. 킥도 워낙 좋았고요. 이 원바운드와 점프 같이 일어나면서 요니피 키퍼도 타이밍을 좀 뺏겼습니다. 키퍼가 막기 어려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골 찬스가 있었어요. 멋진 헤더를 보여주죠. 예고편에도 미리 나왔었는데요. 이 소연 선수가 아주 큰 아크를 그리는 코너킥 크로스를 하고요. 선영 선수가 키선 선수 상대로 제대로 정타로 헤더를 해냅니다. 요니피 키퍼가 슈퍼세이브를 해내죠. 그리고 이 장면에 이어서 바로 자책골 유도했던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흐름을 탔던 장면이었고요. 자, 후반전에는 하프발리 슛 장면도 있었어요. 은영 선수의 슛이 희정 선수가 슛블락을 하면서 헤더로 막았죠. 다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볼을 공중에 뜬 볼을 하프발리로 찍어내리는 자, 빗나갔지만 아주 위협적이고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선영 선수의 킥 감각이 정말 제대로 살아 있었죠. 박선영 선수 킥인, 수아 선수 떨궈주고 소연 선수가 마무리 슛까지 하는 패턴도 있었습니다. 골에 근접했던 멋진 세트피스 플레이였고요. 자, 불나방 현영민 감독 강강술래 코너킥을 했습니다. 이 강강술래 얼핏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공간 침투를 하는 거죠. 메커니즘은요. 수아 선수는 파포스트로 들어가고 가령 선수나 소연 선수는 니어포스트 쪽 그리고 은영 선수는 뒤로 빠지게 됩니다. 손을 잡고 있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공이 오면 각자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비가 막하기 어렵게끔 하는 게 이 요지거든요. 선영 선수의 코너킥 그 첫 번째 시도였는데요. 첫 번째 강강술래는 잘 됐어요. 원바운드로 파포스트에 있던 수아 선수에게 연결이 잘 됐죠. 홍수아 선수도 슛을 잘 가져갔는데 김가영 선수의 결정적 수비였죠. 슛블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영 선수가 막지 않았더라면 골이 유력했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자, 곧바로 이어지는 코너킥에 다시 수아 선수의 헤더가 나옵니다. 공은 뒤로 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선영, 수아 이 루트가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계속 잘 맞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두 선수의 호흡이 맞는 장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선영 선수가 멋진 패스를 보여줍니다. 아웃프런트 롱 패스. 아웃프런트로 처리를 했는데요. 패스인지 클리어성인지 의도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패스라면 정말 고급 기술이죠. 수아 선수에게 정확하게 한 번에 연결이 됐고요. 수아 선수도 가슴 트래핑 이후에 유효슛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것도 슛도 상당히 난이도 있는 슛이었어요. 요니피 키퍼도 슈퍼세이브를 해내고요. 그래서 멋진 패스, 멋진 슛, 멋진 선방까지 한 작품이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킥인 택배를 배달하는 선영 선수입니다. 홍수아 선수의 멋진 헤더가 있었죠.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지만 위력적인 헤더였습니다. 선영 선수 입장에서는 킥 감각도 살아있지만 이 킥을 잘 받아주는 그리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포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습 상황에서 수아 선수에게 아웃사이드 패스로 정확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도 패스의 의도성이 더 크겠다 저는 보게 된 것이고요.
수아 선수와 선영 선수 계속해서 호흡이 맞아간다면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서로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영 선수 수비도 참 잘하고 있죠? 수비 길목마다 그녀가 있습니다. 조재진 감독도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선영 언니가 수비를 잘한다. 길을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하지만 두 번의 실점 위기도 있었습니다. 키썸 선수의 패스, 선영 선수, 은영 선수 사이로 빠집니다. 선영 선수가 좀 공에 집중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두 선수가 동선이 겹치면서 볼 처리를 못했고요. 홍자 선수의 1대1 찬스가 되죠. 홍자 선수 노마크를 허용을 했는데요. 선영 선수 쪽이었기 때문에 선영 선수가 마크를 했어야 했죠. 자, 그리고 가영 선수가 경기 막판에 스틸을 합니다. 역습을 허용하고요. 이 선영 선수의 볼을 스틸한 거죠. 1대3 상황이었습니다. 빠르게 소연 선수가 수비 복귀를 합니다만 아웃 넘버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가영 선수의 체력 소진 때문인지 아쉬운 선택으로 그냥 슛을 하고 맙니다. 혜경 선수가 세이브를 해내죠. 자, 이렇게 뛰어난 경기력으로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챌린지에서 2승을 거뒀고요. 2연승이기도 하죠. 그리고 원더우먼이 2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최하위 출전 정지 페널티는 확실히 면했습니다. 다음 경기를 지더라도 2승 1패니까요. 최하위로 갈 일은 없죠. 골득실도 플러스 6입니다. 다득점도 8골입니다. 두 경기에서 8골을 넣었죠. 그래서 최소 2위 확보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불나방입니다. 박선영 선수 경기 후에 이런 인터뷰를 남깁니다. 저는 4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원이 득점할 수 있다는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떻게든 뒤에서 차서 올리면 애들이 어떻게든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킥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위안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동료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의 포워드, 젊은 포워드들이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선영 선수도 확실히 더 신나게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송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현영민 감독이 자주 교체를 가져가 주면서 평소보다는 출전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준수한 수비력 보여줬습니다. 좋은 수비 장면이 있었죠. 에이미 선수가 빠르게 왼발 슛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길목에 잘 서주면서 에이미 선수가 더 전진하지 못하게도 했고요.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급하게 슛을 했었습니다. 이 슛 자체도 위력이 없었죠. 송은영 선수가 기여한 장면이었고요. 자, 팀의 두 번째 강강술래 패턴은 좋지 않았어요. 박선영 선수 코너킥. 은영 선수가 받았는데요. 이 킥이 좀 어정쩡했습니다. 패스로 보이긴 했는데 약했죠. 가영 선수가 가로채기 했고 드리블을 치면서 송은영 선수를 한 번 더 제칩니다. 은영 선수가 아무래도 스피드에는 좀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영 선수는 또 빠르죠. 1대1 찬스까지 허용했지만 불나방 입장에서는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실점빅이 있었죠. 키썸의 패스, 선영 은영 겹치면서 홍자 노마크, 홍자 선수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또 위기를 넘어갔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입 3인방 고른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식스맨이 딱히 없어 보이는 불나방입니다. 정말 좋은 거죠. 팀 전력이 좋다는 얘기고요. 혜경 선수, 선영 선수 제외하고는 4명 골고루 휴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나방 매경기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혜경 키퍼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3개, 캐치 2개 있었고요. 클린시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키퍼가 할 일이 매우 적었던 경기입니다. 상대의 유효슛 자체가 매우 적었죠. 2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특이한 패턴이 하나 있었죠. 혜경 키퍼가 원바운드를 시켜주면 박선영 선수가 롱킥으로 골킥을 처리하는 패턴이에요. 골대녀에서는 처음 보는 방식이었고요. 4번 정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가영 선수의 카운터 어택이 전반 막판에 있었죠. 1대1 찬스였고요. 이때 혜경 선수가 각을 좁히고 나와서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가영 선수는 니어 포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빗나가게 됐습니다. 안혜경 키퍼의 좋은 판단이었고요. 또 가영 선수의 마지막 찬스였죠. 두 번째 카운터 어택 역습 찬스였는데요. 3대1 아웃넘버 상황에서도 가영 선수가 패스를 하지 못했죠. 니어 포스트 쪽으로 슛을 했는데 안혜경 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통의 개불전입니다. 개불전은 개벤저스와 불나방의 경기를 말하죠. 클래식한 팀들의 경기고요. 조혜령 키퍼와 다시 한번 오랜만에 클래식 키퍼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5-6위전 이후로 다시 붙게 됐네요. 홍수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3경기 연속골은 넣지 못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은 임팩트 강한 좋은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 홍드로는 재능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어시스트 찬스 있었죠. 확실히 골운이 따르는 스타일이에요. 서령 선수의 킥인 수아 선수가 떨구어줬는데요. 자, 이것도 떨구어줬지만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본인의 이제 퍼스트 터치가 좀 길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어쨌든 소연 선수에게 연결이 잘 되면서 마무리 슛까지 나왔죠. 확실히 골운이 착착 붙는 수아 선수입니다. 멋진 세트 플레이였고요. 강강술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아 선수 파포스트에 있었는데요. 잘 배달이 되면서 좋은 슈팅까지 했는데 가영 선수가 슛블락을 했죠. 이 장면 골이 유력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수아 선수 참 헤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2번의 헤더를 했는데 첫 번째 헤더는 뒤로 가버렸지만 호흡을 튀었다고 보여졌고요. 후반전 헤더 슛은 제대로 이마에 맞추면서 위력적인 슛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의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위치 선정이나 타이밍, 공을 맞추는 임팩트 다 좋습니다. 역시 재능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만간 수아 선수의 헤더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자, 그리고 멋진 슈팅 보여주죠. 수아 선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영 선수의 아웃 프런트 패스 잘 받아서 트래핑도 잘했고요. 한 원바운드, 투바운드 튀긴 다음에 유효슛까지. 자, 그런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슛이 나오거나 헛발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멋지게 유효슛까지 연결을 했어요. 확실히 수아 선수가 매 경기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멋진 장면 제조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웃음 제조기이기도 하죠.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 감독님이 작전을 저만 잡으라고 짠 것 같아요. 나한테 몰려 있으니까 차라리 소연이 너가 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하니까 현민 감독이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죠. 정말 저도 빵 터졌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랬더니 다 나만 잡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느낌 아주 좋아. 이 현민 감독의 얘기고요. 아니에요 감독님. 그래서 현 감독이 그건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아, 나만의 생각이었어? 이런 일련의 대화가 역시 경기에서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모습도 보여주는 수아 선수 참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박가령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 1대0으로 리드하는 상황에서 첫 투입이 되었죠. 그리고 소연 수아 선수와 교대로 투입이 됩니다. 이 3인 포워드들의 빈틈없는 활약 덕분에 현영민 감독이 누굴 투입할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골 찬스가 있었죠. 박선영 선수가 클리어한 볼이었는데요. 희정, 요니 선수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이 두 선수가 서로 이 볼 처리를 미뤘어요. 박가령 선수 워낙 빠르죠. 빠른 스피드로 이 볼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슛까지 연결을 하는데요. 첫 번째 슛 시도가 참 아쉬웠습니다. 파포스트를 분명히 봤거든요. 파포스트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골이 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재차 슛을 했지만 이 볼은 요니피 키퍼가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5대0이 가능했던 찬스였고요. 가령 선수의 골도 가능했던 찬스였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출전 시간이 좀 적었고요. 경기에 대한 관여도도 좀 적었습니다. 본인의 장점인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모습 그래도 투입될 때마다 보여줬고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결정력 키운다면 정말 더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슛과 패스 연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소연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경기 만에 달라진 모습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첫 선발 출전이었죠. 공격수로 기용이 됩니다. 수아소연 투톱을 이뤘고요. 골대녀 첫 골을 신고 합니다. 팀의 선취골이기도 했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남자죠. 홀란드 선수. 홀란드라는 별명을 선점을 했습니다. 이 피지컬도 좋고 마무리하는 능력도 상당히 세련됐죠. 이 첫 골 상황이었는데요. 박선영 선수의 킥인.
희정 키썸 선수 건드리지 못했고요. 소연 선수에게 연결이 됩니다. 자, 희정 선수가 분명히 먼저 등지면서 스크린을 했는데요. 키썸 선수가 충돌을 하면서 오히려 소연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왔죠. 놓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한번 쳐놓은 다음에 멋진 슈팅을 했어요. 26초 만에 선취골을 넣으면서 이날의 승부의 추를 빨리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련된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죠. 강소연 선수의 빼곡했던 훈련 일지가 방송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해당되는 장면들을 보면,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롱패스 주면 컨트롤하고 한 번 드리블하고 바로 슈팅. 이런 장면이죠. 그리고 롱패스 주면 인사이드로 바로 오른쪽 각도로 쳐놓고 바로 슈팅. 역시 해당되는 장면이었고요. 결코 그냥 나온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롱패스 주면 원바운드나 깎아서 패스 주거나 이건 랜덤. 발바닥으로 컨트롤 잡아주고 왼쪽으로 바디 페인팅하고 오른쪽으로 공 차놓고.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차놓는 동작이 꽤 일관된 거예요. 예, 그리고 빠르게 달려서 바로 슈팅. 그리고 소연 선수가 미국 가서 이거 꼭 개인 훈련해서 올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개인적인 훈련에서 받은 훈련 항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일관된 훈련 끝에 나온 골이라는 거죠. 하지만 텀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 사이에 이런 움직임을 마스터했다는 것, 강소연 선수 또한 재능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골 찬스도 또 있었습니다. 박선영 선수의 킥인, 수아 선수 소연 마무리 있었죠. 세트 플레이. 어시 찬스도 있었어요. 큰 아크를 그리는 코너킥, 선영 선수의 헤더슛, 요니 키퍼의 슈퍼 세이브. 이전에는 김희정 선수 정도만 제대로 구사했죠. 일명 바가지 킥, 이 홀을 그리는 킥이죠. 소연 선수가 그보다 훨씬 높은 앵글로 한번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안혜경 키퍼의 골킥도 잘 트래핑해서 받았던 소연 선수입니다. 훈련 일지에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원바운드로 오는 공을 어떤 높이로 오는지 빨리 파악해서 가슴 높이 위, 아래로 선택해서 잡고 컨트롤, 패스. 자, 컨트롤까지는 좋았는데요. 패스는 좀 아직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골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선영 선수의 프리킥, 소연 선수를 향해서 슈팅 겸 롱패스가 됐죠. 소연 선수도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를 잘 해줬습니다. 이 요니피 키퍼가 소연 선수가 혹시 헤더나 좀 몸에 맞추지 않을까 싶어서 타이밍을 좀 뺏긴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도 원바운드 되면서 실점을 했죠.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소연 선수. 마지막 상황에서는 또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가영 선수가 역습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홀로 빠르게 수비로 복귀하는 스피드를 보여줬고요. 가영 선수가 좀 지쳐 있었는데 그쪽으로 압박을 잘 들어갔습니다. 가영 선수 패스 못하고 슛을 했죠. 좋은 수비 커버 장면이었습니다. 자, 강소연 선수 지난 아나콘다전에서는 오히려 실점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리킥도 내주고 본인의 손에 맞고 골이 굴절되기도 했던 장면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경기 공격 포지션에 오면서 확실히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절정의 기량을 보이는 홀란드 선수처럼 실제로 시원시원하면서 간결한 움직임 소연 선수도 보여줬습니다. 마무리도 아주 위협적이었죠. 단 2경기 만에 골대녀에 적응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 기여나 이 패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개벤저스와의 경기에서도 이와 같은 좋은 마무리 혹은 공격 포인트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영민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2연승입니다. 페페 감독의 2연승이기도 하고요. 블라방의 2연승이기도 하죠. 자, 2승을 거뒀기 때문에 출전 정지 확실히 면했죠. 그리고 최소 2위 싸움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사실은 1위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식스맨 없는 고른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시즌1 그리고 파일럿에 우승을 했던 팀이죠. 이 명가재건 가능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강소연 선수를 포워드로 선발 기용한 거 대성공이었죠. 26초 만에 선취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했습니다. 원더우먼 선수를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실책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책골 2골도 있었죠. 자, 전반 3대0까지 스코어 벌리면서
그리고 선수들을 자주 교체하면서 여유롭게 편안한 경기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풋살다운 이런 교체 보여줬어요. 강강술래 세트피스를 고안했습니다. 하객진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인데요. 절반의 성공입니다. 한 번은 매우 골에 근접했죠. 홍수아 선수의 슛이었고요. 두 번째는 김가영 선수의 역습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실점 위기도 했어요.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프타임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 경계해야 될 것. 김가영의 카운터 어택. 그것만 견제하면 다른 건 위험한 게 없어. 왜냐하면 디펜스가 완벽해, 지금 거의. 이 정도로 이 박선영 선수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력 보여주고 있는 불나방입니다. 자, 불나방도 좋은 경기력 보여줬지만 상대가 자멸한 측면도 있었죠. 두 번의 결정적 찬스, 가영 선수, 홍자 선수 각각 있었는데요. 놓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후반에 흐름이 다시 넘어왔죠. 박선영 선수의 추가골 4대0 대승을 거둡니다. 두 경기 연속 4골씩 8골을 득점했고요. 아주 공격적인 축구 보여주고 있는 현영민 감독의 불나방입니다. 골득실 차도 플러스 6이 됐기 때문에 득실 차를 따질 때도 유리해졌죠. 그래서 자멸한 측면 원더우먼도 있었습니다. 선수단 매우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라인이 저마다의 특성이 뚜렷하고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기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제는 개벤저스와의 클래식 개불전 앞두고 있습니다. 3승으로 조 1위도 하고 3연승을 달성할지 궁금해지고요. 왜냐하면 2위를 하게 된다면 결국 승강 플레이오프를 또 해야 되는 불나방이거든요. 상대가 국대팸 아니면 발라드림일 텐데 만만치 않은 또 상대들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1위를 해서 다이렉트 승격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승격으로 명가재전, 명가의 재건 가능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더우먼의 평점입니다. 요니피 키퍼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요니피 키퍼 4실점이 있었습니다. 세이브 3개, 그중 2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슈퍼 세이브 장면 한 손으로 박선영 선수의 헤더슛을 막았죠. 대단한 순발력이었고요. 또 박선영 선수의 아프런트 패스에 이은 수아 선수의 유효슛, 니어포스트 쪽이었죠. 슈퍼 세이브를 해냈습니다. 실점 장면들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점, 소연 선수의 골이었죠. 키썸 선수의 충돌, 아쉬운 수비도 있었지만 소연 선수 자체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좋은 슛을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골이 아쉽죠. 원더우먼 입장에서는. 두 번째 실점이 바로 요니피 키퍼의 자책골이었습니다. 박선영 선수의 킥인이었죠. 그냥 두면 무효란 걸 압니다. 룰은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반사적으로 이제 공을 막으려고 손이 뻗게 되죠. 공이 날라오니까. 골대녀에서 유일하게 조혜령 키퍼만이 그냥 들어가게 두는 배짱을 보여줬거든요. 요니피 키퍼를 포함한 다른 키퍼들도 킥인 룰 경험을 쌓았으니까요. 다음에는 그냥 냅두는 그런 배짱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실점은 키썸 선수의 자책골이었죠. 사실은 이게 꽤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반 3대0은 꽤 큰 스코어 차이잖아요. 자, 박선영 선수가 커트 걷어낸 볼이었습니다. 소연 선수가 터치를 했고요. 요니피 키퍼 앞으로 그냥 굴러오는 평범한 볼이었습니다.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볼이었고요.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키썸 선수가 시야가 매우 좁아졌던 것 같아요. 끼어들면서 걷어내는 것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키썸 선수가 찾고 요니피 키퍼 손 맞고 키썸 선수 손 맞고 자책골이 됐어요. 핑퐁이 되었죠. 서로 간의 콜플레이도 없었고 특히 키썸 선수는 상당히 패닉이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실점은 박선영 선수의 프리킥 골이었죠. 하지만 키퍼가 막기 어려웠습니다. 강소연 선수 점프에 타이밍 뺏기고 바로 앞에 또 원바운드 되면서 막기 어려웠던 볼이었습니다. 실제로 앞에 큰 선수가 있으니까 좀 시선을 뺏겼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니 선수가. 그리고 수비에 도움도 없었죠. 강소연 선수를 너무 노마크로 놔두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한 차례 위기가 더 있었습니다. 박선영 선수가 클리어한 볼이었고요. 희정, 요니 선수 사이에 떨어졌어요. 서로 볼 처리를 미루면서 발빠른 가령 선수가 볼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가령 선수의 첫 슈팅이 제대로 안 맞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포스트를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도 콜플레이가 필요하죠. 그리고 서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서서 처리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날 키썸 선수에게 내려주는 후방 빌드업이 7번이었고요. 나머지 희정가용 에임이 한 번씩이었는데요. 잘 풀리지 않았어요. 패스의 성공률은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수비와 공격과의 간격도 꽤 벌어졌었고요. 잘 풀리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요니피 키퍼 어려운 건 참 잘 막아냅니다. 기본 선방력이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실점, 이 팀적으로도 아쉬운 실점이었죠. 요니피 자책골, 키썸의 자책골. 그리고 수비의 도움도 매번 아쉬웠죠. 2패를 기록했고요. 이제 골득 실차도 마이너스 4. 정말 벼랑끝 위기의 원더우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더 입장에서는 개벤이 아나콘다를 이기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나콘다도 2패가 돼서 2패를 기록한 팀끼리 출전 정지가 걸린 단두대 매치 마지막 아나 대 원더 경기라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를 아마 지켜볼 것 같네요. 홍자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후반 초반에 골 찬스가 나왔죠. 키썸 선수의 패스, 선영, 은영 사이로 빠졌습니다. 홍자 선수 1대1 찬스였죠. 노마크였고요. 하지만 헛발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간결한 컨택이면 충분했을 텐데요. 너무 큰 스윙을 하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죠. 후반 초반에 3대1로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날 경기 홍자 선수, 에이미 선수가 교대 기용이 됐고요. 사실 지표도 그렇고 경기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드업을 하는 키썸 또는 수비진과의 간격이 너무 넓었습니다. 효과적인 오프더블 움직임 좀 가져갔어야 됐는데요. 좀 아쉬웠고요. 상대 수비진도 박선웅 선수를 비롯해서 좀 강했죠. 볼을 기다리기만 하면 내 발밑에 오지는 않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홍자 선수의 장점은 이 빠른 스피드와 적극적인 압박인데요. 이날 경기는 글쎄요, 커트한 게 수비적인 기여, 커버 다 아쉬웠습니다. 지난 챌린지 리그는 사실은 수비적으로 커버를 꽤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김가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수여하겠습니다. 김가영 선수 공수간에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지표도 좋죠. 빠른 스피드로 전방 압박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탈압박하는 드리블 또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사이드라인 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에는 꽤 지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골 찬스 있었죠. 전반전 막판이었고요. 이 강강술래 코너킥에서 끊어냈죠. 송은영 선수의 킥을 끊어냈고요. 다시 한번 드리블로 은영 선수 제쳐냅니다. 스피드에서도 차이가 있었고요. 키퍼와 1대1 찬스 맞이합니다. 자, 니어포스트를 선택했고 빗나갔습니다. 사실 파포스트가 더 열려있긴 했습니다만 이 니어포스트 선택 나쁘지 않았고 슈팅도 좋았어요. 정말 근소하게 빗나갔거든요. 그리고 안혜경 키퍼도 잘 나왔죠. 자, 전반전 가장 좋았던 찬스였고요. 여기서 넣었더라면 그래도 전반전 3대1 추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참 아까웠습니다. 결정적 수비 장면도 있었습니다. 강강술래 코너킥에서 수아 선수의 슛을 슛블락했어요. 막지 않았더라면 실점 위기 같았고요. 그러고 보니 두 번의 강강술래, 이 강강술래를 막았던 것은 두 번 다 가영 선수였네요. 팀플레이 장면도 있었습니다. 희정 선수의 킥인 가영 선수가 잘 받아서 키썸에게 내주는 패스. 키썸 선수가 슛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벗어났지만 아주 좋았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영 선수 찬스 메이킹 있었습니다. 나갈 뻔한 공을 살리면서 이번에도 키썸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데요. 슛 찬스였습니다. 과감하게 슛을 했어야 됐는데 다시 가영 선수에게 리턴을 했어요. 가영 선수도 받지 못하고 아웃이 됐습니다. 키썸 선수가 슛을 했어야 하는 장면이었죠.
확실히 가영 선수도 발전한 것이 눈에 보였죠. 발밑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강소연 선수를 벗겨내는 타라팍 드리블도 있었고요. 이후에 에이미 선수에게 패스까지 성공. 사실 드리블만 성공하면 의미가 없죠. 패스까지 잘 연결하는 것을 보고 더 침착해졌구나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자, 하지만 4실점 이후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지치지만 멘탈적으로도 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막판에 결정적 찬스 옵니다. 박선영 선수의 볼을 스틸하고요. 오른쪽 사이드라인 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역습을 합니다. 자, 파포스트에는 에이미 선수, 뒤에는 키썸 선수까지 3대1 상황이었죠. 소연 선수가 수비로 복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력 고갈이 있었죠. 동료에게 패스하지 못하고 속도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슛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어포스 쪽으로 찼고요. 안혜경 키퍼가 막았죠. 아쉬운 선택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왼쪽 사이드라인 집요하게 돌파를 시도했고요. 실제로 성공한 것도 있었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박선영 선수가 길목마다 나타나곤 했습니다. 발재간 진짜 좋아졌고요. 탈압박하려는 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전 카운터 어택 그리고 후반전 마지막 카운터 어택 이 둘 중 하나만이라도 들어갔더라면 하는 김강 선수도 개인적으로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매 경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더우먼에 합류한 뒤에 가장 큰 점수차의 패배입니다. 4골 차가 됐어요. 좀 충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포메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키썸과 투톱을 이루고 에이미 선수가 수비를 했을 때 찬스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이 포메이션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연계의 능력도 많이 향상된 가연 선수였습니다. 패스 지표도 괜찮았죠. 김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원더우먼도 그랬고요. 희정 선수도 그랬습니다. 희정 선수의 날카로운 킥은 살아있었거든요. 하지만 팀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점. 희정 선수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먼저 선점에서 잘 등을 졌는데 키썸 선수가 충돌을 하는 바람에 좀 중심을 잃었고요. 이 찰나에 소연 선수가 터치앤슛으로 골을 넣었죠. 네 번째 실점은 희정 선수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소연 선수를 너무 노마크로 놔뒀죠. 이 소연 선수의 점프가 또 요니피 키퍼의 타이밍을 뺏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희정 선수, 요니 선수의 떨어진 볼, 박선영 선수가 클리어한 볼이었죠. 서로 볼처리 미뤘던 것, 이 가령 선수의 득점 찬스였거든요. 콜플레이 미루면 안 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에 그래도 희망적인 장면이 있었죠. 희정 선수의 발끝에서 역시 시작됐습니다. 희정의 킥인, 가영의 패스, 키썸의 슛까지 좋았던 패턴이었습니다. 자, 희정 선수 양질의 패스와 킥인을 많이 뿌려줬습니다만 동료들이 살리지 못한 부분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수비적으로는 또 소연 선수, 박가령 선수, 이 피지컬 좋은 선수들을 번갈아 상대하면서 쉽지 않았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수비 파트너였던 키썸 선수의 아쉬운 자책골까지 겹치면서 전반전부터 3대0 많이 기울었습니다. 뭔가 국대 패밀리의 전미라 선수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희 선수, 주명 선수가 없이 이 원더우먼을 끌고 왔죠. 하지만 어느새 4연패의 늪에 빠졌고요. 챌린지리그 출전 정지 페널티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아나콘다와의 경기에서 웃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키썸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키썸 선수는 그라운드의 실질적인 리더죠. 콜플레이도 가장 활발히 해주고요. 선수들을 고무시키고 응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자책골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전반전만 보면 저도 평점을 2점에서 3점까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자, 하지만 후반에는 이 수비력과 패스가 조금씩 나아졌더라고요. 하지만 끝내 만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점 장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이 수비 커버를 들어온 거예요, 킵섬 선수는. 하지만 볼을 터치하지 못했어요. 들어왔으면 확실히 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희정 선수와 부딪히면서
실점의 빌미가 되었죠. 수비 커버에 실패였고요. 오히려 자리를 지키는 게 나았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치고 슈팅을 한 소연 선수였죠. 그래서 이 슈팅 공간을 허용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강소연 선수가 골에 근접한 슛 또 해내죠. 이때도 키썸 희정 선수 이 수비 라인이 꽤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 팀플레이가 보였던 장면 여러 번 얘기했죠.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키썸 선수의 슛이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날 경기. 자, 이 슛 찬스 참 아쉬웠죠. 가영 선수가 볼을 살려서 패스를 했는데요. 키썸 선수 왜 슛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감하게 슛하지 못하고 가영에게 리턴. 그래서 찬스가 무산이 됐습니다. 하석주 감독도 때리라니까 뭐 하는 거야? 조금 답답한 얘기를 했고요. 앞에는 송은영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싶었고요. 관중석에 있던 김민경, 노윤주 다 포워드 동료들이죠. 같이 아쉬워했습니다. 자, 치명적이었던 것은 역시 세 번째 실점입니다. 이 자책골. 글쎄요, 키썸 선수가 시야가 많이 좁아졌던 것 같아요. 이날 경기. 역시 끼어들면서 걷어내길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도 본인이 수비 커버를 하려고 하고 세 번째 것도 미루지 않고 수비 커버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조금 판단 자체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의 헤더도 허용합니다. 박선영, 홍수아 두 번의 헤더마다 키썸 선수가 마크맨이었는데요. 확실히 대인 마크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어요. 이 스위퍼적인 수비는 잘하는데 대인 마크에 있어서는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점 장면에서 키썸 선수, 요니손, 키썸손 이렇게 핑퐁으로 들어갔거든요. 조금만 콜플레이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키썸 선수가 참 얼굴은 포커페이스고 데미지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을까요? 선취골 이후부터 경기를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상당히 치명적이었고 이 전반전 3대 0으로 끌려갔던 게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점 이후에 키썸 선수가 아쉬운 패스 미스를 하거든요. 하석주 감독이 키썸아 멘탈 정리해 지금 너무 급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영 선수도 키썸아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시 찬스도 있었죠. 후반 초반이었고요. 홍자 선수의 1대1을 만드는 찬스였죠. 만약 홍자 선수가 넣어줬다면 전반전 실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었을 텐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가는 볼을 살려서 태클하듯이 홍자 선수에게 패스를 했죠. 키썸 선수의 허슬 플레이 좋았거든요. 처음 등장했을 때 그 활기찼던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자, 후반전 0대4로 끌려가는 상황. 희정의 코너킥, 키썸 선수 슛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높게 솟았습니다. 이날 경기 슈팅의 0점이 잘 안 맞고요. 높게만 솟았습니다. 아쉬운 슛 감각이었고요. 본인도 하나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마지막 역습 찬스에서는 쇄도를 잘했죠. 뒤에 위치하면서 컷백을 좀 기대했을 텐데 가영 선수의 선택이 아쉬웠습니다. 자, 키썸 선수가 했던 경기 중에 가장 아쉬웠죠. 이른 실점으로 당황했던 것 같고요. 마음은 급하고 플레이는 좀 부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자책골까지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에는 좀 나아졌습니다. 키썸 가영 투톱에 에이미 희정 수비 이 조합이 경기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영 키썸이 만들어가는 찬스들이 있었거든요. 자, 화려하게 데뷔했던 지난 아나콘다전 4대1 대파를 하고 키썸 선수도 대단한 활약을 했죠. 하지만 이후의 행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아나콘다 최종전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만회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에이미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홍자 선수와 교대로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빠른 슛 타이밍, 왼발 슛 장면이었죠. 희정 선수의 킥인 에이미 선수 왼발로 받고 바로 왼발로 빠른 타이밍에 슛을 했어요. 하지만 위력 자체는 없었습니다. 에이미 선수도 압박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선영 선수의 킥을 슛블락하기도 했고 빠르게 압박하면서 부정확한 슛 그대로 골킥이 돼버렸죠. 순발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역습 찬스에서는 위치 선정 잘했습니다. 반대편 파포스트 노마크였는데요. 가영 선수의 선택 아쉬웠습니다. 수비로서의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키썸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에이미 선수 팀이 출전 정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은 아나콘다전에서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하석주 감독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2패를 지금 챌린지에서 기록했고요. 원더우먼은 4연패입니다. 출전 정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개벤이 아나에게 큰 점수차로 가능한 이겨주면 좋겠죠. 그래서 2패 팀끼리 마지막 단두대 매치 하석주 감독도 원할 것 같습니다. 경기 전부터 침착함, 냉정함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칭찬도 합니다. 희정 선수는 인사이드 패스가 좋고 키썸은 중거리 슛이 좋고 홍자 선수는 인스텝 슛이 좋다. 자, 이 중에 전담 키커는 희정인데 무릎 밑으로 강하게 킥을 해서 자책골도 유도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훈련도 했죠. 원모션이라는 걸 훈련을 했어요. 원모션이 무엇이냐? 상대를 따돌리기 위해서 속임 동작을 한쪽으로 먼저 주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한번 페인팅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동해서 슛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지만 실전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가 못했습니다. 전반 26초 만에 생각보다 이른 실점을 했죠. 원더우먼 선수들 확실히 당한 모습이었고요. 이후 두 번의 자책골로 일찌감치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키썸 선수의 자책골에는 할 말을 잃어버린 하석주 감독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3실점 이후에는 작전 타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염려했던 게 그거란 말이야. 혼이 나갔어, 혼이. 하나 먹으니까 혼이 나간 거야. 정신이 없어, 지금. 실점 상황,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아무도 없는데 막 가서. 너네들은 침착하지 않으면 축구가 한 단계 안 올라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의 축구를 해. 우리 실수로 골 다 먹는 거야. 다시 해. 너네 시끄럽고 막 떠드는 게 장점이잖아. 가라앉은 분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키썸 선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리는 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김가영 선수의 전반 카운터 어택, 그리고 홍자 선수의 후반 1대1 찬스. 이 둘 다 넣었다면 3대2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원더우먼입니다. 하석주 감독 하프타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 멘탈을 다시 좀 잡아. 축구는 기분으로 차는 게 아니야. 냉정하게 해야 돼, 지금. 키썸이고 뭐고 다 무너졌어, 지금. 너네들 항상 염려하는 게 뭐냐면 무너지면 확 무너지고 기분 좋으면 확 기분 좋고 축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신생팀들 축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멘탈 무너지지 말고 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한 골이라도 따라가는 모습. 그냥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리고 후반전에는 원쓰리를 사용하죠. 희정 선수만 수비로 남기고 키썸 홍자 가영을 공격으로 기용을 합니다. 자, 후반 초반은 그래도 원더우먼의 흐름이었죠. 홍자 선수의 1대1 찬스부터 에이미 선수의 왼발슛까지. 하지만 흐름이 왔을 때 넣지 못했죠. 축구는 흐름의 게임이죠. 기회가 왔을 때 못 넣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후반 4분에 추가 실점을 하면서 0대4가 됐고요. 하지만 4실점 이후에도 한 골이라도 만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득시차 싸움에 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슈팅까지 가기도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후방 빌드업은 잘 되지 않았고요. 공격 속에 공이 가더라도 그 다음 전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라커룸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죠. 경기 후에요. 시합을 지고 뭐해도 마음만 저거하고 그랬는데 오늘 경기는 너희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내 스스로가 또 없는 시간 쪽에서 진짜 너희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눈물이 나오려고 해 지금. 나 이런 적이 없거든. 감독님 되게 상남자 스타일인데. 그런 다음에 사각지대로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백지훈 감독 구척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국대팸에게 6대0으로 지고 나서 참 서럽게 눈물 흘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김희정 선수 가서 위로를 하죠. 그러니까 하 감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지. 잘했어. 희정이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솔직히. 차라리 애들 대신해서 내가 그만두고 애들이 남았으면 하는 감독의 마음. 그게 솔직히 되게 깊었어요. 저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걸 다 못해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울적해요, 되게. 참 침울한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 개벤, 아나, 원더 세 팀 모두 1승 2패로 물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골득실 다득점을 따져봐야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개벤이 아나에 승리하면 아나, 원더 나란히 2패입니다. 그래서 양 팀 간의 최종전이 출정 정지 페널티 벗어나는 단두대 매치 될 가능성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나방입니다. 박선영 9.5점의 MOM, 송은영 6, 안혜경 7.5, 홍수아 8, 박가령 6, 강소연 8.5, 현영민 감독 9점입니다. 원더우먼입니다. 요니피 4, 홍자 4, 김가영 7점의 민트별, 김희정 6, 키썸 4, 에이미 5, 하석주 감독 5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불나방이 2승, 그리고 골득실 플러스 6으로 선두에 나섰고요. 원더우먼은 2패가 됐고요. 골득실도 마이너스 4가 되면서 현 시점에서는 최하위가 됐습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박선영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윤태진, 홍수아 선수와 나란히 선두에 나서게 됐고요. 강소연 선수도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챌린지 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박선영 선수가 1어시를 추가하면서 6명의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네요. 골대녀 역대 득점 순위입니다. 오나미 선수 여전히 10골로 선두에 있습니다. 박선영 선수 한 골을 추가했죠. 통산 7골이 되면서 7골 클럽 이정은, 전미라, 경서, 사오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역대 도움 순위입니다. 김승혜 선수 6개로 여전히 선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선수 어시 하나를 추가하면서 통산 2개, 2어시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바로 챌린지 4경기, 개벤저스와 아나콘다의 경기입니다. 첫 경기에서는 양팀 다 1-1 다이아몬드 전술을 활용했었습니다. 김혜선을 최종 수비, 윤태진을 최종 수비로 각각 남기는 전술이죠. 비슷하게 들고 올지 변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고편을 봐서는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도 김승혜 선수가 좀 내려서는 투투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개벤저스는 아나콘다는 여전히 조재진 감독이 노윤주 선수를 공격수로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슛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김혜선 선수가 하이라이트에 많이 보였죠.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개벤저스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2승으로 개벤저스는 그러면 불나방과 순위 다툼을 하게 되겠고요. 아나콘다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면 1승 1패. 아나콘다도 여전히 2위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셔서 감독님들, 선수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챌린지 리그는 끝까지 봐야 하죠. 그것이 챌린지 리그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토너먼트가 아니고 한 팀씩 다 붙는 풀리그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만 출전 정지 혹은 승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더우먼은 많이 불리한 상황이고요. 불나방은 매우 유리한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